예,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가려면 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온 비리나 부패 구조 그리고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개선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요,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번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비리로 시끄럽습니다만은 국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업 등에도 엄청나게 이런 불법 편법 채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요, 이 정부 고위관료직,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무기계약직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특혜 채용한 자들이 가득 찼을 거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상당한 부분이 그런 고위직 인사들의 친인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청년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비정규직을 이제 고용은 계속 해주되 2년 3년마다 쫓아내지 않고 계약직으로 무기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자리조차도 한마디로 현대판 음세제도 비슷하게 힘있고 빽 있는 놈 고위직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10년 그 이전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워낙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온갖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1년에요.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금품을 상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그때도 보면 말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이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건 청년 실업의 일종의 대안이거나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인데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뇌물을 주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인사비리 속에서 자기 자녀를 뇌물 주고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정규직 직원 하나 시키는 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기가 보장이 되는 그런 이 특혜를 주기 위한 중간 단계죠.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이 적발을 했는데요. 토착 건설 분야 민생비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법 채용을 비롯한 여러가지 비리를 적발했는데 지방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편법 채용의 통로로 악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건 뭔가 하면 감사원이 217개 공공기관에서 2011년 1월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실태를 서면 분석한 결과, 서면 분석입니다.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이 기간제 919명을, 즉 비정규직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 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는 겁니다. 자, 또 안양시설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 추천 등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관직 366명을 채용한 후 일주일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비공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개 경쟁 절차도 없이 기간제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기간제 채용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6.8%, 345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29개 기관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7개 기관은 자격 미달자를 정규직으로 편법 전환하는 등 20명을 부당 채용했다는 겁니다.
평택항만공사는 의학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2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섭외로 시의원 자녀 7명을 기간직으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 A씨는 2012년 직원 채용 시 지인의 친척인 B씨 등 2명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심사 기준을 변경시켜 합격시키도록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류까지 전부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공공기관들이나 더 나아가서 정부 산하기관 조그만 데서도 이런 광범위하게 이런 데일수록 더 비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01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5월달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청년 구직자 분노하게 만드는 농어촌 공사 편법 채용. 제가요, 이 농어촌 공사 설립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개혁하는데, 당시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를 통합해서 농촌공사를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했는데요. 이 짓거리 하고 앉았습니다. 자, 농어촌 공사가 2012년 1월달부터 2014년 9월까지 채용 공고나 공개 경쟁 시험 없이 직원 연출 등을 통해서 504명의 직원을 편법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3년쯤 되는 기간 동안 504명이나 편법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직원 채용 시 공개 채용 경쟁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요. 준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는 5,000명이 직원인데 그 중에 10%를 편법 채용했고, 공사 퇴직자 7명을 소속기관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고액 연봉을 주는 정관 애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원이 숱하게 적발하고 경고 조치하고 처벌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인데 숨어있는 채용 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핑계 삼아서 비정규직 기간제 이렇게 뽑았다가 곧바로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자식 내 자식 뭐 고위직 자식들 뭐 이해관계자 자식들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조용히 한마디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관들이요,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에요 또 신문에 사설에 한 군데 이래 나왔습니다. 공기관 특채 절차 투명히하라. 공공기관은 경쟁하지 않아도 높은 보수를 받고 외부 견제도 안 받는 신의 직장이라 하는데 채용 비리가 밥 먹듯이 있다. 직원들 특별 채용에 편법을 동원한 공공기관이 10곳 중에 3곳 30%가 그렇게 된다. 제가 볼 때 10개 중에 9곳은 채용 비리를 저질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47개 공기관을 감사했더니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이 14개였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꼴인 기관 운영 감사 결과치라는 거죠.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순서대로 기껏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형식적인 감사를 받는데 그 결과 이 정도로 하면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직원들 채용 비리를 조사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수분야 전문 직종에 한해서만 제한 경쟁을 치르고요, 시험을요. 나머지는 이렇게 일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 채용을 하는 소수만 시험을 보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악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청탁을 들어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면 특별 채용 형태로 얼마든지 뽑아준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특채가 눈먼 채용 창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겁니다. 사내외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요, 부산시 산하기구죠, 공고도 안 내고 계약직 3명을 채용했다고 그러고요. 이듬해는 이 3명을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를 해준 분의 이야기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명을 미리 내정하고도 65명을 둘러리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나 시간과 비용에
낭비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사기 공고로 지역이 간절한 사람들을 우롱했다는 거죠. 자, 이런 꼼수를 한두 곳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농어촌공사, 이건 강 크게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직원의 10%를 편법 채용했고요. 자, 채용 공고나 공개 경쟁 시험도 없이 직원들을 연줄로 이 농어촌공사는 504명이나 뽑은 겁니다. 자, 공공기관의 특채 비리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데요. 관행적인 정기감사에서도 따끔한 처벌도 없이 이래 주의 정도로 넘어가니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하산 기관장이 내려오면 더하다는 거죠. 자, 모집 공고에서 면접, 이런 특채까지의 적응 과정이 공채보다도 더 이렇게 투명하게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이런 짓거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는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발돼도 몸통 청탁자는 안개 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드러나도요, 누가 청탁을 해서 얘가 회사에 한마디로 불법으로 들어왔는가라는 부분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슬그머니 그만둬버리고 그 비리를 저질러온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광물자원공사 실무자는 5명만 처벌받고 산업기술진흥원 아까 언급한 데는 직원 주의 조치만 됐고, 코바코도 비리도 청탁자도 안 드러났다는 겁니다. 올 1월 20일 날 이 보도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의 직장이라는 주인 없는 기관이라는 특성 탓에 정관계 유력 인사에 채용 청탁이 집중되는 걸로 보인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인 그리고 고위 관료들, 자식 새끼들 중에 좀 부실한 놈들을 전부 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요. 특히 지하고 연관 있는 부서에 사장한테 전화 한 통 하겠죠. 어이 김 사장, 나 누군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뭐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얘가 밥 먹으면 이제 이야기하겠죠. 내가 뭐 부실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취직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사랑구실하게 좀 도와주시오. 그럼 내가 여러 가지로 그 회사 좀 잘 알아서 하고 김 사장도 내가 도와주겠다. 예, 그냥 맡기십시오. 그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요,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채용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을 뿐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청탁자들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뭐 사장 2년 아니면 3년 있는데 채용 비리 적발 때쯤 되면 그 채용을 시킨 사장은 직원한테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이래 해서 누구 좀 뽑아라고. 그 사장은 그만두고 갔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총무과나 이런 데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직원들만 실무적으로 처벌받는 거죠. 근데 누가 부탁했는가는 사장만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안 부르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원들이 알아도 말 못하겠죠. 자, 광물자원공사에서는 2012년 신입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의 직원이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시험을 통과한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요.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조작한 점수로도 합격이 어렵자 아예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실무 직원들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지만은 청탁자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광물자원공사, 정부가 지금 문을 닫으려 하는 기관 아닙니까? 하라는 짓거리는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날려 먹어가지고 직원들 숫자도 줄이고 문을 닫게 하겠다는데, 이런 직장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역시 청탁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전현직 임직원 5명만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청탁자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요, 국가보훈 대상자를 직원으로 뽑으면서 사전에 합격 예정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채용을 진행했고요. 다른 보훈 대상자 60명은 영문도 모른 채 둘러리를 썼다는 겁니다. 자, 보훈 유공자들 자녀들을 상대로 뽑으면서도요, 그것도 뭐 경쟁이 심하니까 보훈 유공자라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둘러리 썼다는 겁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012년 신입공채에서 기존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면서 추가 합격자 2명이 발생했지만은 바로 B순위, 쭉 떨어진 순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 후보. 그런데 후순위 합격자 2명을 선발했다가 적발도 됐다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인사청탁자는 밝혀내지 못했고 직원한테 주의만 감사원이 줬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도 2012년 당시 사장이던 이원창 씨의 지시로 무자격자를 부정합격시킨 게 드러났는데요. 성적이 부족한 합격자를 고졸 인턴 사원으로 뽑은 뒤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역시 청탁자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채용한 한 변호사는 청탁자나 청탁을 받은 고위 임원은 뒤로 숨고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는 게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임지는 실무자들에게는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을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탁자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뿌리 뽑기가 어려운데요. 청탁 방법이 점점 교모해지면서 청탁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잘 봐달라는 뜻만 전달하면 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낀다면 청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부정부패 척결을 갖다가 이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고 내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 채용 지침을 갖다가 개정을 했는데 공공기관 면접 시험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고 임직원 가족 특별 후대 채용을 금지하고 이렇게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0%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청년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7명은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실업자일 겁니다. 자, 비정규직에 알바에 파견근로에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30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부모의 계급과 부모의 직위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런 편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걸로 악용되고 있고요. 이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곳곳에 수많은 숨어있는 공공기관들이 이 짓거리를 통해서 한마디로 힘있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의 자식들을 음서제도로 채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요, 이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정성이나 부패 척결은 불가능한 겁니까? 공정성 회복이나 부패 척결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심한 이야기를 한다 보십니까? 불과 한 5분 만에 찾아낸 기사가 이래 많습니다. 작정을 하고 찾으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공공기관이 이 짓거리를 하는데요. 감사원은 뭘 합니까? 검찰은 뭘 합니까? 왜 대통령은 이런 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정말요, 어느 날 이 태풍이 몰아쳐서 한번 기성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자, 전부 정신을 좀 차립시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집의 새끼들만 이 뒷구멍으로 아버지 백 믿고 전부 취직하고 군대도 적당히 때웁니다. 취직도 적당히 때웁니다. 그러고 잘 살아갑니다. 도둑질해서 물려준 돈으로요. 없는 집의 자식들은 똑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미리 뽑기로 한 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한 60명이 가서 둘러리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내가 국가유공자라서 국가유공자 자녀들 보험 취업시켜준다고 원서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중에서도 뽑을 놈 정해놓고는 내 자식을 둘러리 세웠다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진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요. 복잡한 이야기, 무슨 창조 경제니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하지 말고요. 창의적인 코리아가 뭡니까? 부패와 비리를 없애는 게 창의적인 코리아 아닙니까? 채용 비리를 근절을 안 하면요. 정말 한 방에 갑니다. 보수 정권 10년 하고요. 영원히 한 50년 넘겨주고 싶습니까? 지난 총선에 젊은 사람들이 왜 떼거지로 와서 반대 투표를 했겠습니까? 20대가요? 몇 년 전만 해도 20대가요? 보수화됐다고 박수를 치고 룰루랄라 했지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